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이주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분들이 가장 구매를 선호하시는 부동산의 종류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예요.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주말에 잔디를 깎고 마당에서 바베큐도 하고 거라지 세일도 하고 레모네이드도 팔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콘도를 선호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고객님들께서 투자 목적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시게 될 경우에는 관리의 편리함이나 임대의 용이함 등의 이유로 콘도 구매를 압도적으로 선호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콘도에 대한 이야기로 마련했습니다. 그럼 콘도라고 하면 어떤 부동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미국 부동산은 주거용과 상용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주거용 부동산 중에 하나인 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주거 형태를 부르는 이름들이 다양한데요.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에는 그 형태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싱글 패밀리 하우스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콘도미니엄, 코업, 또 트레일러 하우스라고도 하는 모빌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콘도는 콘도미니엄의 준말로 우리나라 분들은 아파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기도 합니다. 콘도는 건물의 모양이나 주거 형태를 칭하는 용어가 아니고 부동산의 소유를 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의 콘도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같이 많은 세대가 살도록 지어진 건물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콘도 이퀄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러나 타운하우스나 또는 독립 건물들의 집합으로 된 콘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센터 건물들도 각각의 가게는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매매가 가능하며 함께 쓰는 공간을 지분으로 소유하면서 공동 관리하는 콘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 유닛에 대한 소유권은 일반 부동산과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닛의 소유주들이 공동 사용 구역과 공동의 서비스를 공유하면서 이에 대한 일정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공동 사용 구역의 관리와 서비스를 소유주 협회에서 공동 비용으로 관리하는 형태가 콘도입니다. 공동관리구역이란 콘도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원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길, 건물 외벽, 지붕, 세탁장, 파킹장, 운동시설,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코트, 골프장 등 해당 콘도의 소유자들 모두가 사용하는 구역이나 시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콘도에 있는 특이한 장치가 소유주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유주협회라는 것은 콘도의 개별 소유주들이 협회원이 되며 협회원들이 선출한 이사들을 통하여 콘도의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장치를 말합니다. 소유주들은 콘도의 공동관리를 위한 비용을 매달 지불하고 이 비용을 보통 Home Owners Association Fee 또는 Maintenance Fee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등에서의 관리비와 비슷합니다. 이 관리비의 액수는 소유주협회에서 정합니다. 소유주협회의 설립과 구조와 권한의 법적인 근거는 Master Deed 혹은 Declaration이라고 부르는 콘도 설립의 기본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서 각 콘도들은 그 콘도의 각 유닛과 공동지역을 묘사하고 용도를 설명하고 그 콘도의 운영을 하는 기관 등의 기본사항을 기술하고 해당 주의 법무부에 이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협회의 운영에 대한 규칙은 일반적으로 콘도의 내부관리 사항을 규정한 바일로즈라는 문서에서 규정합니다. 바일로즈는 번역하면 사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콘도의 바일로즈 문서에서 소유주협회의 운영의 세칙이 정해지고 대체로 이 세칙은 소유주협회 이사진의 투표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합니다.
소유주협회 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콘도마다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관리비의 금액, 관리비의 사용, 렌트에 대한 조항, 애완동물에 대한 조항, 각 유닛의 외부에서 보이는 디자인에 대한 조항 등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콘도 룰은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곳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콘도를 매입하실 때 셀러로부터 변호사님을 통해서 계약서와 함께 소유주협회 규정 혹은 콘도 룰이라고 부르는 서류를 받아서 리뷰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는 의미에서 미국에서의 콘도와 아파트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미국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그 건물 전체를 한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 소유주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콘도는 유닛별로 각각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 건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 건물에 임대를 살고 있다면 미국에서의 아파트에서 임대를 살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 건물 전체 주인한테 집세를 내시게 되고 콘도에서 살고 계시는 분은 콘도의 주인에게 집세를 내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인 특유의 사생활과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성향에 기인해서 단독주택을 좀 더 선호해왔던 미국인들도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과 은퇴한 노년층에게 콘도가 매우 인기 있는 주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편리한 교통과 위치, 단독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보험료, 편리한 이사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편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죠. 결국 가성비와 편리함이 콘도의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콘도는 생활이 바쁜 젊은이들이나 은퇴하고 살림을 줄이는 노년층에게 간편하게 이사해서 들어가서 살기에 더없이 좋은 옵션입니다. 문만 잠그면 모든 생활 공간이 안전하고 보수도 정해진 시간만 알려주면 집주인이 집에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와서 고쳐주고 갈아주고 콘도 매니지먼트에서 믿고 맡기는 업체를 대체로 쓰기 때문에 도난이나 기타 사고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집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시간을 내가 일을 하거나 여가 활동 등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체로 콘도는 도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 수요가 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콘도가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젊은 층들이 콘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을 사용하겠다는 의도에도 많이 기인하는데요.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사용하겠다는 뜻은 여러 가지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아끼겠다는 뜻도 있지만 지구의 온난화를 걱정해서 대중교통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가진 젊은이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콘도이기 때문에 대체로 생활에 편리한 시설들, 문화시설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콘도는 비슷한 크기의 단독주택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는 것이 그 자체로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세도 같은 크기의 일반 주택에 비해서 더 낮고 따라서 모기지 승인도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집보험료도 더 낮습니다. 콘도 자체의 건물에 보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콘도 오너는 집 보험료에서 집 안에 있는 부분만 커버하는 보험만 따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모든 콘도가 그런 것이 아니지만 요새는 모든 가구가 갖추어진 Move-in Ready 콘도가 점점 인기가 있어지고 있습니다. 가구를 고를 필요도 없이 그냥 몸만 들어와 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단독주택의 독립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자유에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콘도 규정에 맞게 사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중요하게는 소유주가 세를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공동구역의 사용에 대한 제한은 어떤 것인지,
파킹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조경이나 건물, 그 외관들에 대한 통일성들에 관한 규칙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간혹 이러한 콘도 룰들 때문에 콘도가 팔기 힘든 매물이 되기도 합니다. 콘도 룰이 제대로 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또 이게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는 콘도라면 내 재산이지만 팔 때 굉장히 고생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에 저의 의뢰인님 중에 한 분이 소규모의 콘도 유닛을 매입하셨었는데 대부분의 유닛을 한 종류의 타민족이 소유하고 계셨고 따라서 이사회도 그 타민족 분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콘도였어요. 그분이 사시는 동안 또 렌트 주시는 동안 파실 때까지 이사회에서 규칙도 멋대로 바꾸고 해석도 멋대로 하고 그래서 이 콘도 오너 입장에서는 협조를 받기는커녕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괴롭힘을 당하신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럼 콘도의 단점은 어떤 것일까요? 콘도의 장점인 편리함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어쩌면 콘도의 단점이 되기도 하겠네요. 관리비의 부담이 있고 또한 콘도가 위치하고 있는 편리한 도심에서의 물가는 교외 지역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지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유주 대신 건물의 공동 부분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관리비를 매달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 관리비가 전반적인 건물과 공동이용시설의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로 커버되는 항목이 콘도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매매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예산이 어떤 순위로 지출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 적어도 10%, 이상적으로는 25%가량이 비상금으로 비축되는 재정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에 콘도의 오너들이 그 비상 상황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금이 없다면 매번 그러한 비용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콘도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콘도를 구매하시고자 할 때 알아두시고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 몇 가지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콘도를 구입하시고자 할 때는 해당 콘도에 대해서 알아보실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은 위치가 중요하니까 위치를 보셔야겠지요. 콘도가 위치한 공립학교의 학군의 수준을 우선 알아보세요. 본인이 취약 연령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살 때 이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의 편리함을 또 보셔야 돼요. 주요 고속도로와 잘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주변 활동이 어떤지, 치안이 안전한 동네인지, 생활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가까이에 있는지 좋은 곳들인지, 주변 소음이 심한 곳인지, 아니면 요거 빼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처에 고압전선이 지나가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이런 위치를 살펴보시는 작업들을 하신 다음에 가격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과 지불하시는 시기, 입주는 언제쯤 가능한지, 그리고 그 콘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유닛이 어딘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콘도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제공되는 부대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내는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될지, 부동산세가 어느 정도 될지, 그래서 내가 매월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런 정보를 받으신 후에 인근의 비싼 콘도들의 관리비 등과 비교해서 적절하신지 등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실 경우에는 대체로 그러한 에이전트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해드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콘도 자체를 매니지하는 전문 관리 회사가 어딘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콘도를 정비하는 회사가 어딘지도 알아보고 그 회사가 어떤 평판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비의 예산으로 어떤 비용들이 커버가 되는지, 관리비 인상에 대한 예정이 있는지, 또는 특별비용 청구의 계획이 있는지, 가까운 미래에 많이 비용이 드는 건물 보수 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콘도 건물의 일부에 혹은 근처에 상업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또 투자자들이 이 콘도를 많이 구매하시는지도 알아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이 건물을 많이 구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투자자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투자를 잘 아는 분들이 사는 거니까 이게 좋은 매물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점은 투자자들이 많이 살 경우에는 이거를 주로 세를 줄 거기 때문에 세입자가 너무 많으면 건물 보수 유지가 좀 허술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고, 미국의 로운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세입자가 20%가 넘는 경우에는 콘도에 융자를 주지 않는 로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콘도의 소유주로서 지켜야 하는 콘도 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알아보실 수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부동산 에이전트들과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 due diligence, 내가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변호사님들과 같이 알아봐야 될 정보는 이 콘도의 최근 6개월에서 2년간의 재정보고서나 회의록을 검토해보고 설립 서류, 설립 당시의 어퍼링북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고요. 이 회사의 정관, 사규 등, 또 이 콘도가 연루된 소송이 있는지, 콘도의 운영 또는 소유권에 영향이 있는 장기간의 리스나 계약이 있는지 등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의 어떤 콘도들은 콘도의 유닛들은 다 매매로 분양을 하면서 콘도의 주차장은 그 디벨로퍼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건물에 붙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값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소유주들이 파킹장을 렌트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 마음에 드시면 또 내가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내가 사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내가 소유주로서 지켜야 되는 교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콘도라도 전 소유주에게서 구입을 하시는 경우와 새로 짓고 있거나 앞으로 지을 예정인 콘도를 개발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로 짓는 콘도를 매입하실 때는 개발사에게서 직접 유닛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새로 짓는 콘도를 구매하시는 경우는 클로징까지 잘 하시게 되면 확실히 좋은 딜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단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리스크도 또한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따라서 새로 짓는 콘도를 구매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들이 따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안내 영상을 앞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콘도에는 파킹장과 스토리지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콘도를 살 때 파킹장의 디드가 따로 있어서 내가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나는 콘도 유닛만 사고 파킹장은 매니지먼트로부터 리스하게 되는 곳들도 있고, 파킹의 옵션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어떤 때는 파킹장을 2개 주고 손님에 대한 파킹장을 하나 리저브 해주는 곳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파킹에 대한 어떤 장치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파킹을 사고 그 파킹에 대한 관리비를 매달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쩌면 근처에 있는 유료 파킹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격이 더 저렴할 수도 있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콘도에 따라서 그리고 콘도의 유닛에 따라서 추가의 저장 공간을 살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신 경우에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콘도를 구매하실 경우에 융자로 그 일부의 구매액을 지불하시려고 하실 경우에는 대체로 한국에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별 상관이 없지만 미국에서 첫 주택 구입이신 경우에는 콘도로 융자를 받기가 조금 힘드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콘도의 융자는 80% 이상이 소유주가 직접 사는 경우가 아니면 첫 주택의 구매자들을 위해서 이자율을 낮게 연방에서 해주는 융자 프로그램은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한국에서 콘도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융자를 사용하신다고 해도 사융자, 일반 금융기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대체로 콘도의 경우는 크레딧이 미국에서 꽤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운 페이먼이 20% 이상, 즉 내 돈이 20% 이상이 들어가야 융자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하실 경우에는 이자율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자금이 안 돼도 40%는 되셔야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콘도에는 매달 관리비를 내야 하고요. 그런데 가끔가다 특별 비용 청구, 스페셜 어세스먼트라는 거를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살림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콘도를 살 때 미리 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콘도의 주인으로 살다 보니까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지붕을 다 싹 깔아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내냐 하면 콘도에 내가 지금까지 냈던 관리비에 비상자금이 있으면 그걸로 하지만 그걸로는 턱도 없는 경우에는 콘도의 각 유닛에서 돈을 착출을 해서 그 돈으로 그 임시의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특별 비용 청구라고 합니다. 건물을 사실 때 가까운 시일에 특별 비용 청구를 이 콘도에서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물론 콘도에서 계획이 없다가도 임시로 이런 일이 갑자기 터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면 내가 앞으로 예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유주 협회에서 부과하는 관리비나 특별 비용을 소유주가 내지 않거나 체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연체료도 부과를 하게 될 것이고 세금을 안 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차압소송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리비로 인해서 소유주협회에서 차압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는 금액 관계상 거의 없기는 하지만 유치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내가 매각하고자 할 때 이 밀린 채무와 벌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자가 없는 소유권을 사는 분에게 넘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주 협회 규칙, 다른 말로는 콘도 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콘도마다 소유주협회에서 지켜야 한다고 내놓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그리고 여러 가정이 공동체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독립주택에 사신다면 상관할 필요 없는 사항들이 많겠죠. 대체로 처음 콘도가 지어지고 등록을 하게 될 때 콘도의 일반적인 룰이 제정이 됩니다. 콘도의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이사회에서 콘도의 룰을 관장합니다. 사업 판단의 원칙이라는 법적인 기준 하에서 이사회에서 콘도의 룰을 거의 맘대로 제정하고 수정하고 폐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심각한 재정적인 결과가 오게 되는 규칙인 경우에는 단순한 이사회의 결정이 아닌 유닛 소유주들의 투표를 통과해야 한다고 정해놓는 수가 많습니다.
대부분 소유주 협회 규칙은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이지만 가끔은 이해가 잘 안 가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억지스럽기도 하다고 보이는 규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콘도의 주인이 된 이상 그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적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콘도의 룰을 존중해주는 판결을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주민들이 살고 있기로 유명한 뉴욕시의 럭셔리 콘도의 규칙 중에는 특이한 조항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비를 통과할 때는 애완동물을 꼭 안고 다닐 것, 도어맨과는 오랫동안 잡담하지 말 것, 우산이나 장화를 복도에 두지 말 것, 각 유닛의 입구에 발판이나 장식을 하지 말 것, 로비에서 쪼리 슬리퍼를 신고 다니지 말 것, 고용인은 메인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음,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와인 저장고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커버하는 보험을 필수로 가입할 것, 창가에서 새에게 모이를 주지 말 것, 이러한 규칙들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별난 콘도의 룰들의 예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텍사스의 한 콘도에는 그 지역 사회에서 거라지 세일을 하는데 폴로 셔츠와 카키 팬츠에 준하는 드레스 코드를 정해서 점잖은 옷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룰을 어기면 벌금이 30불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산초 산타페라는 한 콘도에서는 장미를 각 콘도마다 몇 그루 정도 심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소유주가 허락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장미를 심었다고 해서 법원에 이 사람을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주는 이 장미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벌금 이외에도 7만 불의 변호사비를 배상하게 되었고요. 이 소송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재정적인 타격이 커서 결국 융자은행이 차압소송으로 가게 되어서 집을 잃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콘도 룰을 뒤집은 예도 없지는 않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한 콘도보드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 용사셨던 90세의 할아버지인 주민이 집 앞에 국기를 개양한 것을 콘도의 룰에 맞지 않는다며 내리도록 명령했습니다. 명예훈장까지 받은 이 베테랑 할아버지는 이 건을 가지고 법정에 갔고 거기 가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의 서포트 레터를 받아왔고 심지어는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지지 편지까지 얻어와서 콘도 룰에 반해지더라도 자신의 문 앞에 성조기를 걸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고 조금이나마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